21세기는 바야흐로 아시아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부터 시작해서 20세기까지 세계사의 주도권은 서구 유럽이 주도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21세기에 접어들어 아시아의 재도약과 함께 아시아와 서구가 서로 협력해야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15억 중국의 굴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14억의 인구를 지닌 인도, 그리고 3억에 가까운 인구로 세계 4위의 인구를 지닌 인도네시아 등 이 아시아의 부흥 앞에서 서구 유럽 역시 당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미 20세기부터 선진국 대열에 올랐던 일본과 21세기에 들어와서 경제 영역을 비롯해서 BTS나 오징어 게임 등 이 문화 콘텐츠로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까지 합하면 이제 바야흐로 아시아의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21세기는 과거의 19세기 서구 유럽처럼 이 제국주의적인 패권으로 다른 약속가들을 압도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시아가 부흥한다고 해도 우리 아시아는 과거 서구 유럽의 패권주의를 답습해서는 안 되고 서로의 장점으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이런 공생의 문명을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를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국제질서의 패권주의, 그다음에 과거 역사에 대한 상처와 증오의 기억들이 우리에게 살아있기 때문이죠. 이를 극복하는 한 방법으로 우리 젊은 지성은 다시 아시아의 과거 역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과거의 회귀가 결코 아닙니다. 현재의 치열한 문제의식, 그리고 공생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담보한 역사 돌아보기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출발은 아시아사 개척자들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대단히 유구하지만 근대적 학문의 역사는 짧은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전근대가 종식되는 시기부터 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를 근 40년 가까이 경험했고 해방하자마자 6.25 동란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주체적인 시각에서의 연구라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1950년대 이후 이제 겨우 70년이 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아시아사 연구의 개척자들 역시 그 이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레전드라고 감히 손꼽을 수 있는 분으로 김준엽 선생님과 민두기 선생님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제자에 해당하는 연배의 연구자들을 아시아사의 개척자다, 파이오니어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모두 10분을 선정했습니다. 중국사로 4분, 일본사로 2분, 북아시아사로 1분, 동남아시아사로 2분, 서아시아사로 1분 이렇게 해서 총 10분입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2021년 현재 학자로서의 정년을 마친 원로급 연구자들 가운데 제 기준으로 그 분야 최고의 학자들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아시아사의 국가대표급을 인터뷰로 갖추었다고 자부합니다. 따라서 역사에 관심을 가진 수강생들은 대한민국 아시아 역사학의 온, 고, 지, 신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 미중 패권 갈등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입 국면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사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을 고민하는 젊은 지성들에게 앞으로의 진로 모색 그리고 공부에 임팩트 있는 한방에 울림이 있는 강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한 가지 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국의 아시아사 역사를 조망하고 싶은 외국의 학자들과 수강생들에게도 이 강의는 디지털 아카이브로 축적된 히스토리오그래피의 정수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